전리층을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빛이 가득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빛이 전기로 바뀝니다. 서로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그 성질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 전지판이 구리판이다 또는 구리줄이를 해도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구리줄을 수없이 나가지고 가로세로 전기를 걸어줘도 동일합니다. 제가 그 기술 얘기하면 거 하시더라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 금속판, 이거 오돌도돌하거나 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돼요. 화학전지 소금물에 어떤 그 금속판을 이렇게 놔가지고 전기선을 이렇게 수없이 그 금속판을 놔요. 얇은 금속판. 거기다 오돌도돌하게 만드는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원래는 이제 대중소 이렇게 구리알갱이를 이렇게 놓거나 금속바 형식으로 놓거나 보다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거기 전기선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이 놓으면 더 좋아요. 태양전지 이 판에도 전기를 걸어줄 때 여기 자체 이제 그 제품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구조바수 방식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개로 많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 개로 최대한 그렇게 되면 이것이 태양빛을 비추게 되면 빛이 전기로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한 그 홈을 파서 거기다 빛을 비춰주면은 여기다가 오히려 수십 장 수백 장이 해서 비춰주면 훨씬 더 좋죠. 또는 그 방식으로 해서 물을 직접 가열을 해서 물을 데워가지고 난방하거나 온수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는 그를 기초로 해가지고 태양열 발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태양열 조립판처럼 해가지고 태양열 이렇게 조립판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가 어때요? 오목한 홈을 파주면 오목거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배치해가지고 태양빛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이게 서로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그렇게 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물을 끓여도 되고 난방을 해도 되고 열 발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술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서로 반사복사하는 기술 구조, 이게 이렇게 위치별로 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렇게 서로 반사복사, 빛이 증폭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이것은 그 TV 강을 증폭하거나 레이저 강을 증폭하는 기술이나 기타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그 안에도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주면은 그 안에서 빛이 증폭된다는. 그다음에 조명 카드 있잖아요. 그 안에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증폭됩니다. 또는 그 히터기 안에, 오븐기 안에 오목한 홈을 금속에 파주면 열이 증폭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또는 냉장고나 에어컨 안에 또는 냉풍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데다가도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주면, 김치냉장고 같은 데 파주면 냉기가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나 집안에 이렇게 벽판으로 해가지고 어떤 알루미늄 판이다. 그래서 전기가 옮지 않게 이렇게 딱 코팅 구조를 해주고 안쪽은 오목한 홈을 파준다. 겉으로는 평면이다. 그렇게 해도 얇은 평면이면 좋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열이나 냉기가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오목한 홈을 파주면은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선풍기 이렇게 팬 같은데도 오목한 홈을 이렇게 네모나건 길쭉하든 어떻게든 동그랗든 파주면 회전하면서 바람이 부딪히면서 쪼개지면서 굉장히 차가운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 프로펠러 같아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추진력이 세집니다. 밀어내는 힘이 세지죠. 이런 매끄러운 면보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아예 볼록하게 이렇게 새 날개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셔도 거기 부딪혀 가지고 에너지가 깨지기 때문에 좀 더 차가워지거나 좀 더 차가워지는 현상이라 다만 좀 무겁죠. 조금이라도 좀 오목한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내는 힘이 세집니다. 오목이나 볼록이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항공기 드론 같은데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갈 때도 그때도 오목한 홈을 봐주거나 볼록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오목한 것이 사실 좀 더 낫습니다. 추가적인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에이터 둘 경우 제가 이게 또 로봇 같은데 이렇게 사족 보행 군사 로봇 쓰는 데 있잖아요. 수청 달아가지고 거기도 이 아래다 펜을 갖다 이렇게 조그만 전기 방식으로 조그맣게 두면은 무게를 들어주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얘기했죠. 또는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또 프로펠러 펜을 자그마한 거 두더라도 추가적인 이렇게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전기 플러스 공기의 힘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때 속도를 빨리 할 때 그렇게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나 로봇을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그맣게 만들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모터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경우, 배 같은 데라고 항공기 같은 데, 그러면 이렇게 크고 작은, 그렇게 모터 회전 파워가 세가고 돌릴 수만 있으면 도죠. 그와 같은 그 프로펠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풍기 팬도 괜찮고, 근데 너무 센 필요는 없고요. 가정용 어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 기술이에요. 물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하나의 팬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아두는 수도 있겠죠. 배, 항공기, 기타 다른 등등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어떤 고무 접합구조 또는 플라스틱 접합 또는 플라스틱 창문 접합, 플라스틱 창문이나 반도체 접합 이런 기술에 더 들어갑니다. 나노 구조로도 오목한 홈을 봐주면 반도체 접합을 하는데 접합이 잘 되고, 자 유리기반을 접합 구조로 가져가가지고 수평 터널을 타고 수직 터널을 파자, 그 터널 안에 코팅 구조를 가져서 어떤 전기선이 통과하거나 통신선이 통과하더라도 신호선이 통과하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열이 차폐되는 효과가 있어서 주변 다른 데 이렇게 유리 기판보다도 좀 영향을 좀 덜 받겠죠. 플라스틱 기판이나 이렇게 어떤 유리 기판도 동일하게 수직과 수평 터널을 타서, 실리콘 기판도 마찬가지. 실리콘 웨이퍼 자체도 그 안에도 터널을 타서 수평 터널을 판다는 거죠. 또는 적어도 지하층을 파는 기술, 터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어떤 반도체 기판하고는 완전히 반도체하고는 틀린 기술이나 지하를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코팅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열이 그쪽으로 차폐가 되고, 또 광신호다, 광터널로 이렇게 삼는다, 유리기판과 그럼 그 안에도 광을 안쪽으로 모아는 광섬유처럼 만들자는 거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 이런 것들을 접합 구조로 가져갈 때 오목한 홈을 나노 구조로 빠져서 접합을 하고, 그러면 보다 견고하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합 구조로 가져가면 좀 단가가 싸게 제작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축구공 접합, 배구공, 농구공 이런 접합 구조에도 오목한 홈을 나노 구조로도 그 이하로도 그 이상으로도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 제가 이렇게 어떤 실리콘 웨이퍼하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유리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실리콘 기판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을 올려놓는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유리판, 이렇게 어떤 기판,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그 코일, 구리 코일이라든지 이렇게 코일, 회선으로 들어가는 건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실리콘 웨이퍼에 텅스텐, 이렇게 반도체 텅스텐 들어가잖아요. 거기 열이 축적되는 이유는 무거워서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꾸시면 이런 열이 분산이 돼서 해결될 것이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이나 통신선으로 쓰이는 모든 구리콜과 동박구조, 기타의 모든 구리판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열이 강합니다. 전기선이나 모든 통신선, 동축 케이블 피복, 전기선 피복 또는 광섬유 피복, 안팎으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선 안쪽을 석영실로 하거나 석영실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합성섬유 비투가일 90%짜리 나일론 이런 걸로 대신하거나 기타 그걸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아크릴 플러스 합성섬유 비투가일 90%짜리를 서로 같이 합쳐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광섬유선을 삶아도 제 기술입니다. 기존의 아크릴을 대신해서 아크릴 플러스 비투가일 90%짜리 합성섬유 나일론을 기초로 해서 같이 섞어놔서 좀 더 강화된 아크릴을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그 아크릴에다 살짝 그 비투가일 90%짜리 이렇게 나일론 코팅이라든지 이렇게 코팅 구조를 좀 가져준다. 그건 유리창에 또 살짝 코팅 구조를 가져주거나 플라스틱에도 코팅 구조를 가져주는 기술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웨이퍼에도 그런 코팅 구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판 같은 게 이게 살짝 코팅 구조를 가져갖고 이렇게 전기 차폐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컴퓨터 같은데 이렇게 기판, 마더보드, 뭐 그래픽 보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살짝 플라스틱 코팅을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내장 사운드가 항상 지지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미세 전기 때문인데 그 전류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기판 구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기판도 그렇고 그래서 미세 전류로부터 기판이 영향을 받지 않게 보일러 기판도 그렇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또 다른 이렇게 이런 그 투명 이렇게 플라스틱을 코팅하는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어떤 절연 구조를 가지게끔 기판을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컴퓨터 밑바닥에 아예 그냥 절연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 컴퓨터 케이스 이렇게 기판이 들어가는 케이스에다 절연 구조를 아예 갖춰주는 그런 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컴퓨터 케이스 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기판을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설치를 하는 자체 절연 구조를 가지거나 컴퓨터 케이스에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케이스에 절연 구조를 가지는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직과 수청 관통을 할 때 제가 수평 그 어떤 그 수직 터널을 타가서 관통 점검을 할 때 그게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온다. 그러면 하류에서 다시 상류로 올라가는 방법이다. 콘크리트 물통이 됐든 물통 구조로 해서 물을 채웁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상류로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이렇게 반도체, 3D 반도체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파이프 안에 이게 어떤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넣게 되면 일단 다른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요. 그 안에다 코팅 구조,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의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열이 안에서 차폐가 돼가지고 주변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모델을 쓰셨죠. 그래서 이렇게 SK, HBM, 그 다음에 삼성, 또는 마이크론, 도시바, 기타 어디가 됐든 엔비디아도 썼는데 이 관통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반도체의 부분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는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열에 강하게끔 만들어내는 기술,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회선으로 까는 구리 코일을 전기선으로 쓰이든 아니면 통신선으로 쓰이든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 거기다가 아예 표면 코팅을 준다는 거죠. 전기선 피복 또는 동축 케이블 피복, 그 다음에 광섬유선의 피복 구조에다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떤 외부 간섭, 이렇게 전기라든지 이렇게 뭐 추위라든지 저희 외부 간섭보다 상대적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고 오래 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판 접합 구조, 유리 기판이래 플라스틱 접합 구조로 가져가서 접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터널을
파고 거기다 전기선의 통신선을 수평톤으로 만든다는 기술도 쓰실 건가요? 그 안에다 코팅을 한다는 기술 구조도 쓰실 건가요? 멋대로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국정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대사관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관계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뭐 때문에 그러셨나요? YT 카이스트도 그렇고 카이스트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YTN의 제 기술이 막 플라스틱 잠원 그다음에 비상벨 시스템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다음에 뭐 현대 기아차의 배터리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에다가 냉난방을 해준다. 추울 때는 난방. 그래서 이게 겨울에 액상 구조다 보니까 전해질이 추워서 이게 이동이 늦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존에 어떤 이게 태양전지판에 태양전지 아니라 연료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다 한 번 더 코팅을 주자 얇게라도 하나 이렇게 케이스를 던져 주자 하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상관없이 케이스를 한 겹 얇은 거로 하나 더 주는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외부 온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더울 때는 이렇게 냉방, 이렇게 추울 때는 난방하는 기술을 했는데 원래는 배터리를 여러 개, 8개 정도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같이 모여 있으니까 열폭주가 일어난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작은 어떤 연료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에 각각 격벽 처리를 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연료 전지를 넣고 전기를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쓸 배터리에서만 갖다 쓰면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발열로부터 또는 열폭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킨다. 납축 배터리 있잖아요. 여기 제 시동에 쓰이는 납축 전지도 이와 같이 여러 개로 분할하는 그러면 자동차의 설계를 바꿔야 될 텐데요. 여러 개로 분할해서 작은 단위로 해서 과열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충전 됐을 때 스마트폰에 충전율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과충전 되기 전에 전기를 끊는 이런 기술을 제가 전기 끊으면 더 이상 충전되지 않는다. 기술했더니 LG전자에서 어떤 박람회에서 전기에다가 전기를 과충되지 않도록 전기를 자체 차단시키는 이런 기술을 선보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 LG전자도 제 앞에서 광고를 내셨는데 그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런 기업들에게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기아차의 어떤 프로펠러의 좌우 회전 연료를 틀리게 줘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쪽으로 힘을 사람도 그러잖아요. 힘을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조정을 이렇게 조향 장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도 그렇게 돼요. 자동차 모터에도 4군데 모터를 둬가지고 그 안에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향을 합니다. 그 YTN의 중소기업이 이걸 하시더니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회사가 이걸 하더니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하셨어요. 다 제 기술이에요. 지적재산권법이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크다고. 그 다음에 제 기술이 왜 거기 다른 현대기아차에는 이 기술 말고도 제 기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내 기술이 전체 그들 기업에 또는 이렇게 YTN에 이게 모둠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이 왜 거기서 다 발견되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제가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않는데 여기 참 안타깝습니다만 여기다 다는 게 아니고요. 뜯어봤더니 집안에 설치했다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잽싸게 뺐는데 뜯어봤어요. 망치로 깨가지고 안 뜯어지길래 이걸 그대로 달아 놓으셨더라고. 원래 이게 입력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와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면 정체 현상이 일어나. 여기가 이제 곧 작동이 안 됐을 걸 불날 뻔했잖아요. 2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타는 여기 이 부품이 제가 이렇게 여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넓다 그래서 두께한 게 아니다. 이게 금속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금속 배터리 얘기했었죠.
이래가지고 MLCC 기술에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에게 겹쳐놓으면 여기다 전기를 가둘 수 있다고, 이걸 금속 배터리로 만든다 얘기하시면 여기다 이제 전체를 두텁게 이거를 제품을 만들든가, 그걸로 이제 수백 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갖고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를 온오프 방식으로 가고, 그게 배터리가 되는 게 MLCC 기술에 들어가고, 또 여기다 오돌도돌하게 나노 구조로도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되거나 구리줄을 구워주는 방식으로도 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보강을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건 2개 이상 할 수 없어요. 이 안에도 구리가 들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두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D램의 어떤 카패시타라든지 반도체의 카패시타를 현재보다 금속 부분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진 게 전하가 많이 축적된다, 이렇게 얇아서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이렇게 반도체의 회로 부분으로 들어가든 전기선 부분으로 들어가든 그것을 구리 자체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전기가 거기에 축적되는 캐패시터를 구조로 가져주고, 회로 자체 저는 그거를 일반 전기선도 동일해. 이렇게 한정 같은 데 쓰거나 모터에다 감아놓고 모터에다가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터에다 감아놔줘도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그거 자체가 금속 카패시터, 금속 배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터에다 감아놓거나 모터 직전에 손에 놓거나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이렇게 서로 그 모터 직전에선에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넣어준다 라고 말씀. 그럼 이렇게 전기가 교류는 이렇게 왔다 앞으로 앞뒤로, 그 다음에 직류는 그냥 흐르지만 이거는 왔다 이렇게 위아래로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교류 직류를 대체할 수도 있는 기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정 같은 데서나 이런 데 사용하거나 전기 동급선 안에서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테슬라가 교류, 그 다음에 에디슨이 직류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거기 이런 이렇게 전기선의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평균 이론을 제가 발표했는데, 이거를 이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전기선 안의 구리선조차도 유선 안에서 전기가 왔다 갔다, 통신선을 사용할 때도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다. 근데 중폭 구조 없이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어서 A사 레이더에서 사용하거나 통신선으로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중폭 구조 없이 멀리 간다는 거죠. 전기 송전으로 할 때는 전기 손실이 별로 없이 멀리 가요. 교류가 왔다 갔다 앞뒤로 가는 것은 전기 손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직류가 그냥 흐르니까 이거를 압력을 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전기를, 그런 기술인데, 제 방식 그러면 이게 전기선의 구리선은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인들 평균을 올리는데, 이거를 유선 안에서 구해요. 광선묘선도 이렇게 2개를 틀리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건 되게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모터 직전의 손에도 어떤 구동이 필요한, A사 레이더에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동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강력한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전기가 손실이 없이 강한 전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기 손실 없이 멀리 송전한다. 그 다음에 신호의 손실 없이 멀리 통신한다. 그 다음에 전기 전원 공급기다 그러면 A사 레이더에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도, 모터 같은데 이런데 구동이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가두어 가지고 공급하면 훨씬 더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놔도 이것은 역시 동일하다. 이렇게 약간 이런 데다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 구리선을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요. 다른 금속도 다 돼요. 알루미늄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돼서 돌아간다. 전기선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전기선에다가 약간 볼록한 줄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처럼 전기선에 약간 볼록한, 그래도 전기가 많이 흐릅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것도 MLCC 기술에도 판이다. 그럼 금속판이다. 구리 줄을 오돌도돌하게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제 기술. D램 같은 데에도 카패시터 구조나 반도체의 카패시터 구조를 약간 금속 부분을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전하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D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하는 이런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 삼성이나 막 SK나 마이크론, 도시바, 뭐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어떤 반도체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팬티 하나에도 구멍 뚫고 전 세계 특화하다. 이게 대단한 발견. 전화량을 보다 많이 축적하여서 움직일 수 있다. PM 반도체에서도 그렇다. PM 반도체에서도 금속 부분에 이런 것들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에서 제가 어떤 한쪽 PM 반도체에서 한쪽에는 전기를 안 주고 한쪽에는 전기를 주면은 거기서 전자 이동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한쪽에는 전기선을 하나 주고 한쪽에는 전기선을 3개 주면 전력 줄다리기 현상이 일어나서 힘이 이제 많이 가해주는 거죠. 전력으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한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라고 전력 다이오드 현상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전자이동 또는 열의 이동이 쉽다.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에서 한쪽에는 이렇게 얇은 금속을 주고 한쪽은 두터운 금속들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전자이동 플러스 열의 이동 이게 강해진다. 이것을 PM 반도체에서 펠티어 소재가 좀 강해진다는 거죠.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속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걸 태양전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데 그래서 오돌도돌하게라도 나노 구조로도 주거나 이렇게 바 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 약간 두껍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 그랬죠. 이건 이제 저렴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놓은 이게 배터리가 된다. 이런 작은 것도 돼. 또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놓고 여기다가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 이런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수백 세트다 그러면 수백 개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쓸 배터리에 의해서만 전기를 씁니다. 여기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또는 전기선 안에 이 배터리에다가 하나의 전기선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이렇게 전기선을 해가지고 한 개에서 전기선 뽑아낼 때, 2개, 3개에서 뽑아낼 때하고 이렇게 전력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다 그랬죠. 파워를 세게 할 때 그런데도 하나만 있잖아요, 꼭지가. 이거를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이게 한꺼번에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로 씁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전전지다 배터리라고 합시다. 이걸 똑같이 현재 있는 이런 꼭지를 여기다가도 달아 놓는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현재 있는 꼭지를 좀 더 2층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하면 보다 많은 전기가 흘러나온다. 2층으로 밑에 부분의 전기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 배터리 효과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거기 이제 이 금속 자체에 전기가 축적이 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소봉 여기 안에 들어간 탄소봉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되면 대중소로 들어가면 더 크거나 작고 크고 크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다 보다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 주거나 2개를 틀리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가루도 대중소 이렇게 가루를 틀리게 해주면 이것도 전기가 많이 축적돼. 그와 같은 전전지를 쓰시면 모든 배터리 구조 얘기 씁니다. 납축전지다 그러면 음극한 양극판 이렇게 양쪽 구조에 여러 겹으로 들어가 주는 경우 판 자체를 그렇게 그다음에 그 안에다 전해질 구조를 이제 전해질 구조다 자동차 연료 전지다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안에다가도 전해질을 그 안에 파이프를 놔가지고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흐르게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더 강하다. 리튬이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양극판, 음극판의 코커스 구조에서부터 흑연 코커스와 양극판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파워가 세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연료 전지판에 어떤 추가적으로 2차 전지를 이거 말고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전선은 이제 각각 연결하고 언어프 구조를 갖고 쓸 전기 양만큼만 이렇게 on 시켜가지고 배터리에서 뽑아 쓴다는 거죠. 그럼 슈퍼카패시터 플러스 2차 전지 플러스 2차 전지 아니라 제 방식의 그 금속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금속 배터리 이렇게 해서 연료 전지에 생산된 것을 그 2차 전지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동차 구동에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과전압을 좀 해결할 수 있고 과열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뭐 드론, 항공기, 뭐 이렇게 배, 뭐 가전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모터 직전에도 이런 이게 컨센트 들어간 부품이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약간 절연 구조를 갖춰놓은, 아니면 금속 덩어리를 모터 직전에 해주고 여기 전기를 축적해서 카패시터 구조를 모터 직전에선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여기 전기가 축적돼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아니면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거기에 두터운 걸 다른 데와 차별해서, 다른 선에 이렇게 차별해서 두터운 걸 넣어주거나, 다른 데는 전기선에 구리선에 동일한 두께다가 한 개 들어가면 여기는 뭐 3개, 4개, 5개 모터 직전에서는 그러면 그 자체 전기선의 구리선 자체가 카패시터 구조로 전기 축적 구조로 들어가서 모터를 파워 있게 안정적으로 돌린다. 이거는 헬리콥터 같은데, 드론 같은데, 군산 무기에도 다 쓰입니다. A사례에다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배분 방식에 있어서 그러면 전기선에는 구리선은 어떤 데는 1개 주고 어떤 2개 주고 어떤 3개 주고 4개 주고, 자동차 이제 그 차선처럼 어떤 이제 10개 주고 이런 거를 그 전기를 틀리게 줄 수 있겠네, 또는 축적할 수 있겠네, 이런 전원 공급기에서 이 기술을 쓰시거나 한전에서도 전력 손전한 이런 부분 회사에서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의 기술을 이렇게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